초등 고전 소설 읽기 왜 읽어야 할까? 무엇을 읽어야 할까? 오늘은 초등 고전 소설 읽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5년차 국어교사 친절한 영아쌤입니다. 오늘은 고전 소설 읽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선 왜 고전 소설 읽기를 해야 하는지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유는 아이들이 자라서 수능시험을 보게 될 텐데 수능시험 문학 영역에서는 4가지 정도의 제재가 나옵니다. 현대시, 고전시가, 현대소설, 고전소설. 이 중에서 학생들이 보통 가장 어려워하는 제재가 고전시가이지만 고전소설도 못지않게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편입니다. 고전소설을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이유는 지문을 보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올해 2022학년도 수능에 나왔던 지문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면 한자어, 예스러운 표현이 많이 쓰이고 고사성어, 역사, 문화와 연관된 배경 지식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서 인물의 심리는 물론이고 이야기 전개조차 파악하기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집에서든 어린이집, 유치원에서든 전래동화는 모두 읽었을 텐데 왜 전래동화에서 고전소설 읽기로 잘 넘어가지 못했을까?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그 부분을 계속 고민을 했었고요. 그래서 제 아이들한테는 이 전래동화에서 고전소설로 잘 넘어갈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작품을 꼭 읽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요. 첫째가 작년에 입학을 해서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생활을 막 마쳤는데요. 첫째가 초등학교 입학하면서 이 첫째와의 책 읽기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전후에서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읽기는 되게 빨리 읽는 것 같은데 제대로 읽는 건지 또 한 번 보고 난 책은 잘 안 읽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아이의 책 읽기를 확인하고 싶고 여전히 또 아이와 책을 읽고 싶기는 한데 아이가 엄마와 함께 있는 걸 좀 답답해할 때 이 고전소설 읽기를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은 전래동화와 고전소설의 성격이 유사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아이가 흥미롭게 들을 수 있으면서 또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배경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혼자서 읽기보다는 엄마와 함께 읽을 때 도움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 책으로 고전소설 읽기가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공진 주니어에서 나오는 재미만만 우리 고전이라고 하는 책을 선택을 했습니다. 20권짜리 전집이고요. 제 돈으로 주고 사서 아이와 함께 읽은 책입니다. 일단 목록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목록을 보시면 전래동화에서 흔히 아이들과 읽었을 법한 친숙한 제목의 책들이 보입니다. 자, 우선 홍길동전, 장화홍련전, 심청전, 별주부전, 흥부전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래동화에 비해서는 상당히 글밥이 있는 편이에요. 책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100쪽이 대부분 넘기 때문에 아이들이 전래동화를 읽으면서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에 살이 더 붙는 형태라고 생각을 하고 또 흥미롭게 긴 이야기를 읽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가면 읽는 보통 문고판 책들은 80쪽에서 100쪽 정도 내외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긴 글을 읽는 연습을 하기에도 전래동화의 연관성을 생각했을 때 아이가 흥미를 유지하면서 긴 글 읽기를 연습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완전히 전래동화에 나왔던 내용과 일치하진 않지만 서사무가 강림도령 같은 책들도 아이들이 흥미롭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강림도령 같은 경우에는 영화 신과 함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데 저승차사인 강림도령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그리고 서사무가는 집 지킴이 신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읽은 전래동화에 보면 저승사자 이야기나 혹은 성주신을 비롯해서 집을 지키는 그런 신들에 관한 우리 문화에 관한 어떤 내용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관련지어 상당히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금방울전, 김원전 같은 경우에는
인물들의 변신이 중심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김원전이나 금방울전도 전래동화에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변신 모티브를 사용한 전래동화가 많기 때문에 아이들이 마찬가지로 상당히 흥미롭게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옹고집정 같은 경우에도 전래동화에서 직접적으로 다루는 경우는 드물긴 한데요. 이 옹고집에 악행이 나오고 그리고 가짜 옹고집이라고 하는 변신 이야기 때문에 손톱 먹은 쥐라던가 흥부놀부 이야기 등과 연관을 지어서 상당히 흥미롭게 저희 집 아이들은 읽더라고요. 마지막으로 홍길동전하고도 비교해 볼 수 있는데 홍계월전이나 혹은 전우치전 같은 영웅소설의 경우에는 영웅이면서 전기적인 요소, 그러니까 도수를 사용하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아이들이 무척 흥미롭게 읽을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제가 이 전집을 선택한 이유는요. 지난 5년간 평가원 기출 문제하고 목록이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입니다. 저는 고등학교에서 15년째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대학 입시 수능을 준비한 학생들이 기출문제를 공부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보는 시험 3가지가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수능 이렇게 3가지 시험입니다. 그런데 목록을 보시면 이 20권의 책 중에서 아주 많은 작품들이 최근 5년간 이 평가원 모의고사와 수능에 출제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처음 봤을 때는 출판사에서 이걸 좀 고려해서 작품을 선정하셨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고전 소설은 일정한 화소를 바탕으로 합니다. 화소 또는 모티브라고 하는데요. 짧은 이야기 알맹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래동화에 자주 나오는 계모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장화 홍련전에도 나오지만 콩쥐파츠에도 나오죠. 우리나라 고전 소설 전래동화에 자주 사용되는 화소를 한번 정리해보면 고전 소설의 대표적인 화소로는 영웅 이야기, 역사적 사실의 픽션화, 남녀 결연담, 계모 이야기, 현실 비판과 풍자, 천상계 존재의 하강, 전기적인 요소 이런 것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길동전 같은 경우에는 영웅 이야기이면서 전기적인 요소가 함께 들어가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한 대표적인 화소들을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인 고전 소설 작품들을 선정을 하셨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이런 대표적인 작품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과서에도 실리고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실리고 또 교과서에도 실릴 만큼 중요한 작품이니까 모의고사나 수능과 같은 평가에도 자주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게 좀 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가독성이 좋습니다. 내용 자체도 흥미롭지만 활자의 모양, 크기, 배치가 읽기가 좋고요. 사파도 이야기 내용에 맞게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래동화 전집 중에서 그레이트 북스에서 나오는 이야기 꽃탈망이라고 하는 전집이 있는데요. 그 책을 제가 아이들하고 읽을 때 구어체로 되어 있어서 읽기가 참 좋았습니다. 듣는 아이들의 입장에서도 잘 이해가 되고. 그런데 이 재미만만 우리 고전의 경우에도 내용 전달을 잘 할 수 있는 좋은 문장으로 쓰여져 있고 감각적인 표현과 의성어, 의태어가 적절하게 사용이 되어서 읽어주기가 참 수월하고 자연스럽다라는 점이 장점이었습니다. 장화 홍련전의 도입 부분입니다. 뚝 물이 떨어지는 걸 3줄에 걸쳐서 아래로 배열을 했죠. 내용과 연관하여 시각적 효과를 살린 구성입니다. 또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 철컥철컥 꽁끼약 하고 하는 의성어가 글자의 겹침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무서운 분위기를 잘 살린 시각적인 표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파도 한번 보실게요. 배 좌수가 허씨의 거짓말에 넘어가는 장면입니다. 당황한 배좌수의 표정과 그의 귀 속에 있는 허씨의 모습을 통해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전래동화에 비해서 사파의 양이 상당히 줄긴 했지만 이처럼 내용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사파가 적절히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초등학생 고전소설 읽기 왜 필요하고 무엇을 읽으면 좋을지 얘기해 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재미만만 우리 고전 중에서 두껍전을 가지고 실제로 어떻게 읽으면 좋을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